정시의 사주명리 180강은 태어나는 월별로 그 사람의 특성과 그리고 직업군에 대하여 알아보는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11월인 대설과 동지가 있는 계절에 태어난 사람의 기인성과 더불어 11월인 자월에 난 사람의 개성과 그에 맞는 직업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력으로 11월생 즉 자월생입니다. 11월생의 개성과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음력 11월 자월에는 원래 재래역법의 발상지이며 기준 지점인 중국의 하북지방의 상황을 반영하여서 붙여진 이름인 대설의 큰 눈이 온다는 대설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기에 적설량이 가장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월에는 대설과 더불어서 연중에서 밤이 가장 긴 동지가 있는 달입니다. 이 동짓날이 지나고부터는 차츰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으로서 이 동짓날을 태양 부활 의미로서 새로운 작은 새의 시작으로서 작은 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자어로는 아세라고 하기도 하여서 동짓날이 대접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풍습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면서 동지 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을 하고 아직까지 동짓날에 팥죽을 먹는 풍습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수는 검은 흑색이며 또 이 흑색은 밤의 어두움을 나타내고 시간대로는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1시 30분까지로 이틀에 걸쳐 있는 시간대입니다. 이 어두움은 휴식하고 쉬는 시간이며 잠들어서 내일을 기약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서 자월에 태어나면은 여름인 5월에 태어난 사람과는 5월에 태어난 사람과는 반대로 대체로 성정이 바쁜 것 없이 느긋하고 생각을 깊게 하고 행동이 느린 편입니다. 음력 11월의 자월을 역에서는 한겨울의 가장 추운 때로 평가하여서 자월에 태어난 사람의 사주명절을 감명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따뜻한 기운으로 보완되어 있는지 조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조후가 잘 보완되어 있다면 무난한 삶으로 어려움 없이 삶이 펼쳐질 것으로 감명하고, 조후의 보완이 부실하다면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하여도 결실이 부족한 삶이 될 것으로 감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보완될 필요가 있는 관점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자수를 물상의 개념으로 본다면 묵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묵지는 벼루의 폭판을 조금 오목하게 만들어서 물을 담아서 먹을 가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전에는 학문으로서 글 공부하는 기초수단의 전부를 먹을 가는 데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자수의 묵지를 갖추어야 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초를 갖추었던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자수를 글 공부와 연계하여 자기성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자수를 학문의 수단으로 보아서 사고의 영역을 비롯하여서 인성의 영역인 학문, 학교, 배움과 가르침 모두를 자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수를 천간으로 올리면 임수와 계수에 해당하여서 인계수도 자수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봅니다. 이 자수는 씨와 핵이 자라나는 근본이며 생명의 시작입니다. 자수 없이는 생명이 없기에 남녀를 불문하고 사주팔자에 자수를 비롯하여서 수의 그림자가 없다면 자식을 얻기 힘들다고 논합니다. 이 자수는 오행 중에서는 가장 부드러운 물상입니다. 자수는 당기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을 달리하듯 자기의 것만을 굳이 고집하지 않는 유연한 사람입니다. 유연함으로 상대를 설득시키는 힘이 있고 어디에 있어도 수평이므로 수를 가진 사람은 치우침 없이 공평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서 지위가 높음에 아첨하지 않고 낮음에 멸시하지도 않는 대인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자수를 중히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수를 중하게 쓰는 명조는 모셔야 하는 자리의 직업으로는 다소 맞지 않는 사람으로 감정합니다. 자수를 동물로는 지를 나타내고 지에게는 수서양단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합니다. 이 수서양단은 구멍을 나온 지가 이쪽 저쪽을 살피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는 어느 쪽으로도 붙지 않고 양다리를 걸친다는 비어를 나타내지만은 실로 지 자체로 보면은 생존을 위하여 함부로 나서지 않고 나서기 전에 길한 방향을 예측해 보는 지혜와 신중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자수를 천간으로 올리면은 계수의 물상으로서 비를 의미합니다. 이 계수는 경신금의 금생수 개념으로 생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경신금으로서 금생수 하는 생을 받는 개념도 있지만은 또 기토 구름을 계수의 수원으로 보아서 극을 받는 것을 더 방기하기도 합니다. 이는 극을 생보다 방기하기에 오행의 생극 제과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묘용이 있는 것이며 계수의 육신에 따라서 경신금인 인성보다는 관성인 기토에 더욱더 많은 정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자수는 또 생명의 시작으로서 육식갑자의 시작입니다. 육식갑자가 갑자로 시작된다는 것은 자수가 갑목을 키워서 열기 때문입니다. 우주 생명의 기운이 자수이며 그 다음이 갑목이며 그 결과가 바로 갑자입니다. 이와 같이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시작은 자수와 갑목이 시작하여 이치에 맞는 것이며 진행에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갑목이 자수와 그리고 오화를 동시에 만나면은 원류가 아름다운 태극기인이 됩니다. 태극기인이 되어서 삶의 터전을 건실히 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태극기인이면은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남보다 우수한 재능 한 가지를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목의 자수가 또 임목을 동시에 보면 갑목의 자수가 임목을 동시에 보면은 복성기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화를 보면은 자사의 태태조합이 되어서 재에게로부터
제액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기도 하지만은 이 조합이 자사의 조합이 형충을 만나면은 좌오충이 되거나 사해충이 된다면은 병고가 일어나는 어려움도 있겠습니다. 이 자수가 유금을 보면은 기문관살이 됩니다. 기문관살이 되고 또 이 자수가 미토를 만나면은 원진살이 되어서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유의 기문관살은 신자진의 수기로 향하려는 마음과 또 사유축의 근기로 향하는 두 장성끼리의 충돌로서 이질 배반적이라 정상이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미의 원진살은 장성과 그리고 화계의 다툼으로 조용히 진행되는 살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유의 기문과 자미 원진의 불미스러운 관계는 일간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일간에 해당하는 살성이 되겠습니다. 자수와 신금은 을목과 기토의 천을기인으로서 작용합니다. 천을기인입니다. 이 천을기인은 자체만으로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살이나 오행의 생조를 강하게 받을 때 그 힘을 발휘하고 운에서 들어올 때에 비급운이거나 아니면 천을기인에 해당하는 글자를 생조해 준다면 그 힘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을기인은 일시지에 위치할 때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그러나 중첩된다면 힘이 없어지거나 약해집니다. 을목일간이 인성인 개수의 녹인 자수를 만나면 문곡기인이 되어서 문장의 깊이가 있고 학술적이어서 당대보다는 후대의 인기를 얻는 경우가 많으며 또 문곡성만으로 직업을 택할 때는 학술에 치우치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성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곡기인이 아니고 문창성은 흥미 위주의 웹툰이나 웹소설의 경향이기 때문에 식신과 편재성을 추구하기에 재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문곡기인보다는 문창성이 현실과는 가깝다는 것입니다. 병화일간이 지지에서 자수를 보면은 복성기인이 됩니다. 이 복성기인이 되면은 일생 동안 복록이 따르며 부귀장수하는 길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동주하면은 길성이 크게 나타나고 시지에 있으면은 더욱 길합니다. 일시에 있으면은 배우자와의 정이 두터운 편입니다. 그리고 연주에 있으면은 조상의 음덕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월주에 있다면 부모의 유산에 해당하며 일주라면 자수성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시주는 말년에 재물을 모으게 되고 훌륭한 자식을 둘 수 있고 자식 또한 재산을 모으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타주에 있어서 운에서 와도 길성이 나타나지만은 형충되고 공망되면 상실됩니다. 이 복성기인은 갑인, 을축, 병자, 정유, 무신, 기미, 경오, 신사, 임진, 계묘이며 술해의 천문에는 복성이 들지 않습니다. 또 병화가 자수를 보면은 복성기인에 이어서 천복기인에도 해당합니다.
천복기인에도 해당합니다. 이 천복기인은 정권이 근록에 앉는 것을 말하는데, 신앙하고 정권이 길신이면 인품이 있고 활달 정직하며 만인의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부귀 공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관련하기도 하며 성진도 다른 사람에 비하여 빠른 편입니다. 운에서 만나면 육친에 따라서 그 가족에게 복이 있지만은 이 역시 형충 공망되거나 중첩되면은 인덕이 없고 손재와 실패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이 천복은 갑이 유를 볼 때와 갑이 있는데 유가 있을 때, 을에서 신금, 병에서 자수, 또 정화가 해수를 볼 때, 무토가 묘를 만날 때, 기토가 인목을 볼 때, 경오, 신사, 임오, 계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병자와 경오와 신사는 병자, 경오, 신사는 천복기인과 복선기인을 겸하게 됩니다. 병화와 그리고 무토일간이 자수를 보면은 비인살에 해당합니다. 이 비인살은 일간의 양인에 해당하는 지지를 충하는 지지입니다. 양인은 일간을 수호할 수 있는 신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양인이 왕하여서 분에 넘칠 경우에는 각종의 재앙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인살은 무심코 던진 말이 나르는 칼날이 되어서 배우자나 그리고 상대에겐 심한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비인살은 일에 열중하다가도 쉽게 실정을 느껴서 지속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인살은 특히 모험심이 강하여 투기를 즐겨서 파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성공하여도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비인살은 무시하기 쉬우나 나름대로의 살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외톨이가 되기 쉽고 배우자와 가족 간에도 불화를 일으켜 별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인살이 중첩되면 강력한 작용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원국에 양인이 있고 비인이 있는 경우는 호록지신으로서 녹을 보호하는 지신으로서 희신이 되기도 합니다. 또 비인살에는 예기의 성분도 함께 존재합니다. 비인살에는 예술적 기능도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병화일간이 자수를 가질 경우와 그리고 무토일간이 자수를 가질 경우에 비인살에 해당하고, 갑목은 유금의 비인살이며 을목은 술토, 정화는 축에서 비인살이 되고 기토도 역시 축에서 비인살이 됩니다. 경금은 묘를 볼 때, 신금은 진토를 볼 때이며 임수는 오화를 볼 때이며 계수일간은 미토를 볼 때가 비인살에 각각 해당합니다. 신금이 자수를 보면은 식신을 보는 것으로서 천주기인을 보는 것이며, 또 여기에 더하여서 인성을 풍부하게 하는 문창기인과 그리고 학당기인을 동시에 만나는 것입니다. 이 천주기인은 하늘의 주방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곡간의 곡식과 그리고 음식이 가득 찬 것이며 일생 동안 재복이 많은 것으로 풍요로움을 나타냅니다. 신금이 자수를 보아서 천주 그리고 문창 학당 기인에 해당하는 것은 자수의 한 글자로 인하여서 하늘의 복을 오롯이 담아오는 발자로 반드시 나눔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문창기인은 현실성 있는 학문적 성과와 그리고 또 창의적인 예술의 세계에서 성과를 나타내는 사람이고 또 감수성이 여리고 정이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문창성에 관인이 있으면은 공직과 인연이 있고 관인이 없다면은 사립과 인연하기 쉽습니다. 학당기인 역시 문장가와 교육자의 자질입니다. 이 학당은 신강과 합을 좋아하고 지성이 돋보이며 교육자가 길하며 흉을 없애는 힘이 있습니다. 임수가 자수를 보면은 지지 어디에서도 홍념살에 해당합니다. 간목이 오화를 볼 때, 그리고 을목이 또 오화를 볼 때, 병이 인을 볼 때, 정미, 무진, 기진, 경술, 신유, 임자, 그리고 개수가 신금을 볼 때의 조합이 즉 홍념살에 해당합니다. 이 홍념살은 애교와 귀염성이 많고 외모도 매우 매력적이지만 성격이 사랑스럽고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자신을 꾸미는 것을 좋아하여서 연예인이나 디자이너 등 예술가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홍념은 허영과 사치가 있는 편으로 관살 혼잡에 상관경관이면 특히 외색이 짙어지고 또 이성과 정분이 나기 쉬워서 바람의 풍파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홍념살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 예쁘지 않아도 보면 볼수록 인간적인 향이 묻어나며 외모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자신을 돋보이려 적극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홍념살은 성정이 밝고 명랑하며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는 배려심과 그리고 동정심 및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에 상대방의 착각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수의 기운이 강해지면 홍념의 살성도 강해지며 월주에 편관이 자리하면 생각과 생활이 반듯한 사람입니다. 한편으로 임자일주는 고란살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또 자월에 나고 유금을 가지면은 파성을 가지기도 하지만은 천희신에 해당하여서 크게 들어오는 재액을 막아주고 길함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 천희신은 바로 눈앞에 펼쳐진 위기의 어려움이 있을 때 기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게 되는 길신입니다. 그러나 천희신은 신강해야 길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신약한 일주라면은 길신의 도움을 받기 힘든다고 하겠습니다. 또 기유일주가 해자 축월의 겨울에 난 사람이라면은 진신에 해당하는 일주입니다. 진신에 해당하는 일주는 매사에 어려움 없이 계획대로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뜻이며 진신의 길성이 있는 사람은 인덕이 있는 격으로서 협력자를 만나게 되어서 노력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살의 흉액이 없어야 진신의 덕과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명에 또 진신이 도화살과 겹치면 인물이 수려하고 재능이 뛰어난 명주가 될 것입니다. 자월에 난 사람이 묘를 보면은 형사를 이루는 가운데 홍난성으로 작용하여서 흉액의 화를 피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인의 도움으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길성을 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월에 나면서 지지의 오화를 본다면은 충살이 되어서 자수와 오화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루고 싶지만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는 힘들게 됩니다.
또 자월에 나면서 천간의 개수를 보면은 수개로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수가 더하여진다면은 급제를 보아서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보는 격으로 나의 이중성이 펼쳐져 임수의 강력으로 나아가는 효용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시작할 때는 철저하게 나의 실제적인 사정에 맞추어 시행하여야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자월에 나면서 임수를 보는 경우는 임수의 스케일에 맞추어 실제적인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은 약한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무엇이든 자기의 실제적인 분수에 맞추어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수가 급제인 개수를 보면은 이 역시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보는 것으로 임수의 광의가 아니라 광의 넓은 뜻이 아니라 때때로 편협한 마음이 들어서 스케일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만사를 너무 살피는 격으로 큰 일을 이루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할 확률은 줄어들게 되어서 어느 경우이든 호불호는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180강으로 11월 음력 11월 즉 자월에 난 사람의 성정과 개성 그리고 직업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